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단원 열과 우리 생활 8-1-1 온도와 열의 이동, 열을 얻은 물체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있었을 때는 이런 상태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근데 어떠한 물을 넣었을 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컵이 어떻게 변하더라? 요렇게 변하더라.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변하는 컵.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물들이 없어지면은 다시 돌아가는 컵. 이런 컵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붓기 전에는 아무 문양이 없다가 어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문양이 생기는 컵. 이 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쉬운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자, 봅시다. 컵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원을 관통하는 가장 화두의 단어 열입니다. 열. 이 열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갈 거예요. 자, 컵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뭐 컵과 뜨거운 물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뜨거운 물이 더 따뜻해요? 컵이 더 따뜻해요? 그렇죠. 뜨거운 물이 상대적으로 더 온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고온이겠죠. 상대적으로 컵은 무슨 온도일까요? 저온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컵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을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죠. 열을 얻을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열을 어떻게 될까요? 잃게 되겠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에 있던 열이, 뜨거운 물에 있던 열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은 온도가 올라가. 왜? 열을 얻었으니까. 누구한테 열을 얻었습니까? 뜨거운 물한테 열을 얻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열을 잃었습니다. 그 잃은 열이 어디로 갔습니까? 컵으로 전달됐겠죠. 즉,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됩니까? 뜨거운 물에서 컵으로 전달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은 항상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더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더라. 요거 꼭 기억해 둡시다.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자,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온도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온도의 단위와 측정은 일반적으로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섭씨도나 또는 실험실에서 쓰는 절대온도 켈빈이 있습니다. 당연히 온도계를 사용해서 측정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 온도는 그냥 뭐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단위는 흔히 우리가 아는 섭씨도 또는 절대온도, 실험실에서 쓰는 켈빈 정도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온도와 입자 운동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물체는 가장 작은 단위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자. 자, 즉 무슨 말이냐?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어떠한 정도를 나타낸 겁니까? 활발한 정도. 즉 온도가 낮다는 말은 물체의 운동이, 입자들의 운동이 둔하다. 온도가 높다는 말은 입자들의 운동이 어쩌다?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온도가 낮아 화살표가 아래면 입자의 운동도 둔해. 화살표가 아래야. 온도가 높아 화살표가 위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 화살표가 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체육 시간에 열심히 뛰었어. 활발하게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좀 가만히 둔하게 있으면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 열기구가 있습니다. 열기구는 왜 열기구로 합니까? 이 열기구 안에 뭐를 대표줍니까? 공기를 대표주겠죠. 가열시켜주겠죠.
그러면 대류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 때문에 열기구가 뜨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열기구 안에 공기를 보겠습니다. 가열 전에는 이랬습니다. 화살표의 길이를 한번 봐보세요. 요만큼 입자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열을 하니까 열이 더해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기구의 화살표가 더 길어졌죠. 즉 뭔 말이에요? 가열되니까 더 어떻게 되더라? 활발해지더라. 가열되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더라. 자, 여기 이번에는 물주전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이 스테인리스 스틸, 이 쇠는 무슨 색? 뭐 고체죠, 고체.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가열하기 전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뭡니까? 가열한 후입니다. 왜 가열한 후입니까? 여기 물로 끓여주고 있죠. 가열해주고 있죠.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다시 볼게요. 여기는 가열 전, 오른쪽은 가열 후입니다. 그러면 뭐의 운동을 우리는 보고 싶다? 입자의 운동을 보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고체냐, 여기서 말하는 액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쇠는 고체, 물은 액체죠. 그 얘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의 운동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까? 입자의 운동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가열 전의 입자 운동 상태 잘 보시고요. 가열 후의 입자 운동 상태를 봅시다. 가열 전에는 자 볼게요. 스테인리스 스틸 이 정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가열을 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했겠죠. 당연히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활발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액체 물입니다. 가열 전에는 이 정도 상태로 운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열하니까 온도가 상승했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하네요. 정말 활발해졌네요. 부글부글 엄청나게 튀기고 난리도 아니네요. 가열 전과 가열 전에는 이 정도 상태로 입자들이 운동을 했으면 가열 후에는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 평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평형이 뭡니까?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아진다. 자, 열이란 온도가 어떤 물체에서, 열은 어디에서 온도가 높은 물체, 무슨 온도입니까? 고온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이 열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열 평형은 온도가 어떤 두 물체, 다른 두 물체가 뭐 했을 때, 접촉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져서 같아져서 더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겠죠.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두 물체 온도가 같아져서 더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 자, 볼게요. 요거 빨간색 액체입니다. 파란색 액체입니다. 빨간색 액체는 온도가 높으니까 무슨 온도입니까? 고온이겠죠. 파란색은 무슨 온도입니까? 저온이겠죠? 자, 두 개를 지금 뭐 했습니까? 같이 비커에 놔뒀지만 한꺼번에 비커로 따로 분리는 했지만 같이 담아두는 무슨 상태입니까? 접촉을 시켰죠.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시키니까, 자,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면 고온의 물질은 열을 얻었을까요? 잃었을까요? 열을 잃었겠죠. 열을 잃었습니다. 누구한테 잃었습니까? 저온의 물체에 열을 잃었겠죠. 그러면 저온은 열을 얻었겠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점점 낮아질 겁니다.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 상태, 빨간색 물과 고온의 빨간색 물과 파란색의 저온의 물의 온도가 같아져 버리는 이 상태, 더는 온도가 같아져서
더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 온도의 변화가 없는 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볼게요. 고온의 물체입니다. 저온의 물체입니다. 고온이죠. 저온이죠.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고온의 물체는 열을 얻는다, 잃는다? 열을 잃겠죠. 그 잃은 열은 누가 얻는다? 저온의 물체가 열을 얻겠죠.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으니까 온도가 점점 내려갈 거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으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빨간색 고온과 파란색 저온의 온도가 같아지는 이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자, 고온의 물체는 요걸 겁니다. 저온의 물체는 요거겠죠? 그러면 열평형 상태는 요게 되겠죠. 봅시다. 요렇게. 자, 고온의 물체는 제일 처음에 온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입자의 운동이 활발했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좀 입자의 운동이 둔했습니다.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초온으로 계속 되다가 고온은 온도가 낮아지고 저온은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두 지점의 두 액체의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 버리는 열평형 상태가 되니까, 열평형 상태, 온도가 어떤 상태? 같아져 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두 빨간색과 파란색의 고온과 저온의 물이 입자의 운동 상태가 같아져 버렸죠.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유지됩니다. 열평형 상태가 되면.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서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둔해졌죠. 느려졌죠. 자,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서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활발해진다, 빨라졌겠죠.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열평형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갓 삶은 뜨거운 달걀. 찬물, 달걀. 뜨거운 달걀. 찬물. 어느 게 더 고온입니까? 달걀. 열이 달걀에서 찬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달걀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뜨거워지는 거죠. 자, 얼음 상자에 음료수. 자, 얼음 상자. 음료수. 얼음 상자는 저온, 음료수는 상대적으로 고온.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음료수에서 얼음 상자로. 그러면 음료수는 온도가 낮아져서 시원해질 것이고, 얼음 상자는 온도가 올라가서 얼음이 녹겠죠. 또한 온도계도, 온도계를 측정하는 것도 우리 몸과 온도계의 열평형을 이뤘을 때 측정하는 거겠죠.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빨라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도 낮아지니까 둔해진다, 느려지겠죠.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으면 열은 온도가 어떤 물체에서, 높은 물체에서 어떤 물체로, 낮은 물체로 이동하며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무슨 상태?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